PC방 직원을 너무 잔인하게 살해한 김성수는 검찰에 송치되면서 살해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돌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렇게 살해했다는데 먼저 그 영상 보겠습니다. 왜 피해자를 흉기로 찔르셨습니까? 그때는 화가 나고 억울한 상태여서 저도 죽고 피해자도 죽여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분이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제 머릿속에 남아서 제가 치워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그런 억울함이 들었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피해자의 얼굴 주변을 수십 차례 때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리고 또 제가 그걸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유가족분들께도 너무너무 가고인분께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치워달라고 한 게 뭐가 잘못인가? 억울함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상황을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세 번째 포트라인에 서는 거거든요. 네. 두 번 포트라인에 섰을 때는 뭐 굉장히 목소리도 작고 자기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못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뚜렷하게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은 자기 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그러니까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자기 얘기들을 뭔가 얘기해야 되겠다. 네. 자기 방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심리를 좀 깔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일종의 호소하는 것처럼 저렇게 네.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김성수의 말에 따르면 주장에 따르면 마치 두 사람이 실랑이가 붙어서 싸움을 한 것 같은 것처럼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데 제가 직접 피해자 그 유족 측 변호사와 통화했는데 전혀 다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부모님께서는 자영업을 하고 계세요. 피해자 굉장히 온순한 성품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네. 근무 태도가 굉장히 좋고 성실했던 사람이어서 피해자가 PC방 점장한테 테이블을 다 치워줬는데도 손님이 계속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환불을 요구한다고 돼 있고 네. 지금 내가 너무 무서운 상황이니까 도움을 청한다고 돼 있어요. 피해자가 가서 김성수가 얘기한 것처럼 네. 갑자기 치워달라니까 욕을 하고 자기 아버지가 경찰이니까 너 가만 안 두겠다고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김성수가 피해자 삿대질이라고 하는 그 행동이나 태도가 굉장히 위압적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거든요. 일방적인 김성수의 거짓 진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말하는 자세라고 할까요?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 경찰은 그 논란에 대한 심신미약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5일이었었죠. 그동안에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이 된 상태로 네. 정신감정을 받아왔는데요. 한 3주 동안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심리적인 거나 정신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온 거죠. 네. 또 다른 관심사가 동생입니다. 네. 동생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는 흉기로 이렇게 수십 차례, 30여 차례를 찌르죠. 그때 동생이 잡고 있었으니까 동생도 살인의 공범이다 했었는데 경찰은 일단 그건 아니고 폭행에 대해서만 공범이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처음 일어났었을 때는 네. 분명히 동생이 이 피해자의 허리 쪽을 잡고 있었고 그때 이 김성수 계속해서 폭행을 거듭했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공범이 되는데 네. 다만 이 경찰의 입장에 보자면 이 김성수가 흉기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공격했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동생도 변했다. 그리고 이 막으려 했었고 중간에 끼어들려고 했었는데 다만 이 공개됐던 영상 CCTV 같은 게 네. 이게 사람이 움직여야만 CCTV가 촬영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다 같이 있지 않았던 순간에는 녹화가 안 됐다 보니까 네. 그 시간이 비어 있는데 마치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계속해서 공격이 계속 이어져 있었고 또 흉기를 꺼낸 이후에도 동생이 도와준 것처럼 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라고 경찰은 해명을 네. 했습니다. 피해자 김성수가 이 상황, 동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때릴 때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있었는데 동생은 여전히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때 그 처음에 동생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경찰이 CCTV를 보여주고 나서 이제 저도 그 뒤늦게 이제 알고 있어서 저는 동생이 무죄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이제 그 동생 그 CCTV를 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도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잡고 있었다는 게 처음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싸우고 경찰 출동한 다음에 김성수가 집에 가서 15분 있다가 다 돌아오면서 집에 가서 칼을 가져오죠. 흉기를 가져오죠. 네. 그리고 나서 잡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아니 처음에 폭행할 때. 처음에 폭행할 때 잡고 있었다는 잡고 있었다는 거고. 거고. 네. 그 유가족 측 변호사는 근데 그 영상이 CCTV가 잘 희미해서 정확히 더 따져봐야 한다는 예. 거고요. 근데 네. 경찰이 가지고 있는 건 좀 더 정밀하게 봤다는 거죠. 경찰 아. 입장에서. 예. 네. 입장은 바뀌었어요. 김성수가 동생도 벌 받아야 한다고 또 이야기를 하네요. 저 심리 상태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동생을 보호하고 싶으면은 동생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동생도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아마 김성수 입장으로 보면은 자기가 폭행하고 또 살해를 하는 과정까지 동생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생도 자유롭지 않다. 약간 좀 자기 혼자 처벌받는 것에 대한 억울함 같은 걸 지금 얘기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준비됐으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동생이 뒤에서 피해자 잡고 있을 때 그때부터 흉기 사용하셨나요? 아닌가요?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하루 사이에 이야기가 많이 달라져서요. 네. 뭐 오늘은 또 동생도 공동 폭행 전과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형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 동생도 알았을 건데 그 자리에서 동생은 별로 그러니까 물론 말렸다고는 하지만 네.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막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덜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족 측 변호인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네. 다른 얘기를 동생도 살인에 개입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 통화해 보니까. 예,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가 네. 너무나 처참했었고 처음부터 이게 피해자 유족들이 봤을 때는 처음부터 흉기를 이용해서 폭행을 했었던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볼 때는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동생이 같이 폭행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공동 폭행만 보는 거고 유가족들은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190cm에 가까운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공격을 받고 저항을 못했던 이유는 네. 처음부터 흉기를 사용한 거고 또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큼 몸에 남은 흔적들도 있다는 게 피해자 측의 입장인 겁니다. 네. 자, 유족 측 변호사의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한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 유족 측에서는 계속 이제 살인죄로 주장을 했고 저희가 주장하는 그 서 있을 상태의 그 가해 행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반대로 유족 입장에서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추가 증거들이 있거든요. 경찰이 동생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했다는 네, 그렇습니다. 결과가. 이제 공동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부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아, 거짓말로 예, 나왔군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공동 폭행을 물론 이제 거짓말 탐지가 법적 증거 능력이 아니지만 그럴 네. 만한 거짓말 탐지기는 법적 증거 능력이 예, 나중에 없습니까? 그걸 식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어쨌든 수사를 하는데 단서가 될 수는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살인에 관해서는 그게 정확하게 테스트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가 유의미하지 않다. 이 네,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형이 칼을 가지러 간 사이에 경찰은 철수했고 네. 단순 시비인 줄 알고 그 사이에 동생이라 아니면 경찰이 좀 뭔가 조치를 했다면 뭐 떼어진 이야기지만 그런 아쉬움은 여전히 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만약에 2차로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조금만 더 경찰이 현장에 머물렀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지금 시비가 붙었는데 그 피해자는 PC방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만약에 와서 또 폭행을 한다거나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피해자는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경찰이 조금만 더 주목을 해서 현장에서
이 대처를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계속 듭니다. 자, 이제 송치됐고 기소가 곧 될 텐데 검찰이 혹시 동생을 살인죄로 기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뭐 남아있긴 합니다. 추가적인 수사는 해야 될 거고요. 네. 뭐 유족들이 지금 아까 변호인이 얘기한 것처럼 증거로 입증할 부분들이 잇따라 없으니까 그 부분에 관한 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재수사를 재검토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정청래, 정두원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